혹자는 뭐 출판해서 몇 권 사줘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돈 벌려고 낸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은행 2018년부터 계속 이 블록체인을 관련 부서를 담당하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어차피 커스터디 업무가 간략하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은행 업무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역할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은행 내에서 이 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아시다시피 은행은 감독단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신사업 하려면. 승인을 제가 여기 아마 핀테크 혁신이라든지 혁신금융 이런 거 많이 해보셨지만 은행도 신사업 하려면 금감원 금융위에 신규 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1년 넘게 양쪽 부서를 다니면서 엄청 발품 팔았는데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코다를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직접 창업을 했고 그래서 2021년 1월에 제가 은행에서 정식적으로 퇴사하고 합류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두 가지 논란이 있었죠. 왜 나가느냐, 좋은 회사 놔두고 그게 하나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코다 만들었는데 저거 과연 잘 될 거냐, 괜히 은행에서 사업계획 하나 실적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자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거고 책임을 지겠다. 두 가지 다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해서 제가 과감히 뛰쳐나왔고요. 현재 3년 되고 만 4년 차 되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갖고 저희가 국내 그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가 수탁고가 13.7조인데 저희가 13.2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 93%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올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많은 고객사들이 오히려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은행 경력도 있었고 사회 창업 경력이 있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관관 그 금감원 금융위 국회 이런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강의 요청, 기고 요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자료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게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데 핀테크 투데이의 임명수 대표님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서 연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회를 주셨고 다시 과거에 있는 자료를 다 연재를 하면서 재정립하는 순간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6월 달까지 그런 기고문을 열심히 보냈고 그 와중에 또 IP샵에 있는 김서를 의장님이 저희 고객사면서 저하고 많이 밀접하게 친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출판 관련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출판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저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넘겨주는 거는 일단 여기 다 전문가시니까 업무는 빼고 그냥 비전 전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커스터디가 좀 생소하지만 그냥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은 현금을 보관하지만 블록체인의 커스터디는 그 프라이빗 키를 보관한다. 근데 프라이빗 키를 기술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저 핵심 역량인 거고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회사 내에서 내부 통제 역량, 보안의 역량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해내는 건데 이거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다행히 저희가 신뢰를 좀 받고 있고 아까 13조라 그러면 코인 개수는 이제 700억 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갑 수는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년 동안에 그 와중에 무수한 경험이 또 쌓였겠죠. 저희도 메인릿이 죽어갖고 출근 보다가 중간에 뻥나고 막 엄청난 뭐 이렇게 어려움이 겪으면서 지금 쌓여서 지금 안정하게 돌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질문하시면 야 법인 계좌 열리면 야 코다는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래소하고 커스터디하고는 완전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거래소의 특징은 신속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 지갑으로 할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업비트나 빗썸에 비트를 갖고 계시다? 그건 개인 지갑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DB 원장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꼭 출금할 때 나갈 때는 출금 지갑을 할당 받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지갑을 별도로 생성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지갑이 생성되는 거고 그 지갑조차도 템포럴리 지갑이에요. 나중에 모지갑으로 왜 그래 거래가 지원하니까. 근데 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객사마다 1대1 지갑이에요. 이제 그렇게 내시면 가장 쉽게 말하면 개인은 상관이 없는데 법인들은 이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회계 세무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지갑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자산 블록체인의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잖아요. 입출 내역이 다 기록이 됐다는 거. 그렇지만 거래소에 놨으면 입출 내역이 내 개가 아니라 업비트 거래소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래소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그 매매 목적으로 템포럴을 쓰지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목적은 당연히 전문 커스터디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발전은 뭐 한국에서만 개인 위주의 시장이지만 글로벌에는 다 지금 기관 위의 시장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관 위주의 시장은 뭐냐? 전문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플레이어 보시면 글로벌에는 바이낸스 커스터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그다음에 비트고, 그다음에 파이어블록스라 다 유니콘 기업들로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창피하게 저희만 놓지만 한국에 한 5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은 벌써 상황이 어려워서 합병이 돼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최근에 바습을 받아서 거의 영업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아까 스타코가 이렇게 많은데도 저희도 아직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도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 보시면 글로벌에서는 제가 이게 22년도 자료인데 이렇게 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면 늘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요 글로벌에 리딩뱅크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의 뭐 JP 모간, 피델리티, 골드만사, 시티 다 커스터디라든지 관련 서비스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지금 비트코인 ETF 지금 현재 스탁구량인데 약 100만 개가 넘게 있고 그 대부분을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 표를 보면 아니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얘네들이 훨씬 더 글로벌에서 강점인데 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쓰게 하느냐? 여기서는 하나의 가장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와서 좀 우호적인 정책으로 좀 가고 있지만 지난 그 바이든 정부의 SEC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도권 금융이 진출하는 게서 엄청나게 그걸 규제로 막 막을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규제로 막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서 가장 크게 낸 게 SAB 121이라고 회계 기준이에요. 그건 뭐냐?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관하면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신탁하고 수탁하고 차이가 있어요. 신탁은 고객의 자산을 봐서 운영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로 잡아야 되는 거고 수탁은 단순 보관하기 때문에 비트 하나 받아서 그대로 갖고 있다 반환하기 때문에 이게 부채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서 회계조차 잘 풀려 있어요. 가장 쉬운 예는 은행에서 대여금고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대여금고에 기금속 넣고 권리증 넣고 뭐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그냥 현금 넣어놔도 은행이 이거 총 합계가 2억이네요. 그래서 부채로 우발부채나 이런 걸로 안 잡잖아. 똑같은 서비스인데도 미국에서는 SEC가 행정명령이라 그러나 뭐 가이드죠. 회계 가이드를 내려서 금융기관들이 부채로 잡으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아니 시티은행이 아니 수백억 달러의 수탁을 하면서 수수료 그 뭐 0.3% 받는데 이거를 부채로 그러면 자본 건전 떨어지니까 자본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 조달 비용이 더 큰 거죠 이제.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리죠 사실은. 라이센스 사업은 아니지만 확장된 사업은 할 수 없게 돼 같은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행정명령으로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 뜻은 뭐냐? 앞으로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측에 있는 이런 그 전통 금융기관의 강자들이 커스터디 시장에 본격적으로 또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자료 만들고 제출한 이후에 어젠가요? FDIC라고 연방보험 그 공사가 보험 예금 기금인가 공사 이쪽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앞으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할 때 보고나 신고하지 말아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동안도 법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고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면 저희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감독 단계 보고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고 보고할 때 제대로 보고 안 하면 꼬투리 잡으니까 보고한다는 자체가 허들인 거죠. 근데 앞으로는 보고조차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하다 보니까 저는 25년도에 미국에서 지금 작년에는 블랙락이나 이런 전통 그 자산운용사들이 ETF로 시장을 진출했다고 하면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리테일했던 금융기관들이 이쪽 가상자산 쪽의 시장에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척하는데 전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계속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다 이런 기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뭐 CBD 스테이블 당연히 연계될 서비스가 될 거고, 뭐 RWA를 비롯한 토큰화 증권이 다 될 거고, 이런 부분이 다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커스터디가 디지털 뱅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은행처럼 고객 자산을 받아서 현재는 단순 보관만 하지만 향후에는 운영까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21년도에 과감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보관만 하라 그랬으면 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디지털 뱅크가 될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여지껏 왔고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좀 가고 있어서 좀 퇴직해서 한 4년 동안 완전 필드에 있지만 은행에서 안전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을 수 있지만 4년 동안 나와서 제가 목표했고 희망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어서 저는 그게 더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책을 팔려는 건 아니고 IP샵이 어떻게 하고 오늘 그냥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실 때 다 한 부씩 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세상에 이런 영역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